자체가 이미 다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한들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가 하나 있는데 엔지니어링 건설회사. 그 회사가 L&T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따지고 보면 한 8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인도로 간 2명의 젊은이들이 시작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가 있어요. 네슬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슬레는 인도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과 인도의 시스템과 인도의 법은 L&T도 인도 기업, 네슬레 인디아도 인도 기업이라. 그게 어느 정도냐면 남부의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여기다 세워가지고 여기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인도 안에도 파는데 좀 남으니까는 갖다 팔아, 딴 데로. 그래서 그게 한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처음 수출을 했어. 그랬더니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현대자동차 드디어 차를 수출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국에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온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차를 수출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신문은 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 어떻게 나와요? 인도 드디어 차를 수출하다. 그게 우리는 뭐 한국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를 그런 인도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팔고 그거는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인도의 법에 의해서 그 인도 회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컴퍼니 액트라는 게 있는데 그 회사법에 의해서 인도에서 만들어진 회사는 국적의 구분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세금도 똑같이 여러 가지 노동법이나 모든 적용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그런 데서 외국 기업이 뭘 하도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내수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고 우리나라도 심지어서 그런데 인도는 이미 법적 자체의 그 존재의 차별이라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없다. 이것이 인도가 글로벌로 가는 게이트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인도에서 뭘 한다. 인도에서 뭘 한다 하면은 인도에 지오그래픽하게 인도에는 있지만은 바운드리스. 인도에서 뭘 한다는 것 자체의 비즈니스는 이미 인도의 영역을 벗어난 거. 아까 이제 인도는 태생적 글로벌이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미 인도 안에 다국적 기업이라는 모든 기업들은 이미 들어와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비즈니스 행위를 하더라도 일부러 유럽에 간다거나 아시아에 어디 간다거나 그렇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도 글로벌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현수라고 들어요. 미스터리 후이즈 앳 푸네뱅크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씨 아니야. 괜히 인터넷에서 이씨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저 친구가 성대를 나왔어. 성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뭐 비슷해. 요즘 뭐 그렇게 성대 경영학과를 나와도 취업하는 데는 비슷한데 이 친구가 작심을 하고 인도에 있는 은행에 취업을 해요. 국내 은행 취업 연봉보다도 좀 덜 받고 간 이유는 글로벌 뱅커 자기가 인도에서 인도 은행에서 캐리어를 쌓음으로써 인도에 있는 그 은행은 거래하는 기업이 이미 글로벌적이야. 글로벌 재무 전문가, 은행 전문가가 되면은 비록 취업 자체를 인도에 있는 한 한국 은행 지점에 들어간 거지만 거기를 통해서 이 친구가 갖는 꿈은 글로벌 뱅커로서 그 이후에 몇 년 있으면 그 안에 와 있는 다국적 기업, 시티뱅크가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어떤 글로벌 뱅크에 좀 더 그레이드를 업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서 쌓여져 있는 경력을 가지고 싱가포르 본사나 아시아 금융의 허브인 홍콩이나 싱가포르로 갈 수 있는 계기를 그럼 한국에서 게이트로 삼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글로벌로 가는 게이트로 삼는 실질적인 사례가 그게 있다. 가능하다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친구가 한 연봉 조건이 35,000불, 37,000불 되나? 연? 이거 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월세도 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처리가 많이 들지는 않죠. 왜냐면 지점 가까이다 얻으면 되고 우리나라처럼 지독하게 옥탑방을 구해야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지. 그거보다 덜 해도 뻔듯하게 아파트 방 2개짜리를 구할 수 있고 아마 실질 소득, 우리가 생각하는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는 한국에서 비슷한 연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남학생은 그런 경우를 못 들어봤는데 여학생인 경우에 이런 비슷한 취업을 해서 한 3년 지났더니 1억을 모았다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소득이 그만큼 다르다는 얘기고.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 안에 있는 인바운드 글로벌이라는 의미가 그런 실제로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 졸업을 했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학을 국내 대학을 지방 대학을 좀 다니다가 뜻한 바 있어서 한 2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인도에 컬리지가 3년짜리니까 IT 관련되어 있는 컬리지를 가서 진짜 거기서 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를 배운 건 아니나 그걸 배워가지고 언제 쫓아가겠어. 거기 IT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매니지먼트를 졸업한 다음에 인도에 있는 IT 회사에 취업해. 근데 인도에 있는 IT 회사에 아무리 외국인 내부라 하더라도 연봉이 월 한 기준으로 따지면 한 1,000불 정도. 생활비 내고 나면 빠듯하지. 근데 그 친구가 바라보는 꿈은 거기서 뭐 인건비가 10% 20% 올라서 그 다음 해에는 1,500불이 되고 그 다음 해에는 2,000불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왜? 이 친구가 처음 취업한 곳이 벵갈루루라는 도시인데 여기에는 일주일에 3개의 해외 글로벌 IT 기업들이 창업을 하는 곳이야.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 유럽이건 아니면 일본이건 그런 기업들이 와서 창업을 할 때는 사람을 뽑을 거야. 그럴 때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인도 친구들보다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더 외국인들한테 프렌들리하게 해서 어떤 경력, 캐리어에 대한 밸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실제로 그게 성공을 하고 그로부터 한 4년 후에는 그 회사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연봉 1억으로 옮겨가. 글로벌을 만난다. 인바운드 글로벌 인 인디아라는 무슨 그런 흡사하게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면 바람드는 그런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조건을 갖췄을 때 그 조건 없이 부닥치면 이건 바람드는 얘기야. 조건을 갖췄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뿌네뱅크에 간 성대 그 친구만 해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적어도 2가지는 가지고 있어. 아무리 문과생이고. 첫째, 영어는 가지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은행이라는 데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외에는 문서 작성 능력, 스토리를 자기 자신을 만들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뭐 글로 쓰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거예요. 현대 기술 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거는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놈의 사회가 이과생에 대한 어떤 단순 기술을 가지는 단시간적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것이 아닌 문과생으로서 어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뚜렷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능력은 뭐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와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표현은 기술혁신 산업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글을 쓰는 거 아니면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같이 멀티미디어 시대는 유튜브나 또 영상이나 또 그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워드 작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적 표현이라기 때문에 랭귀지 표현, 영어라는 표현은 피해갈 수 없는 기본 요건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도가 인바운드 글로벌이 아니라 아웃바운드 글로벌 프롬 인디아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인도 코리아만 아니라 인도 차이나, 말을 통한 인도 차이나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 그 이라노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저 친구가 어느 정도 능숙하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전공자로서의 페르시아 말에 대한 공부가 있다면 있겠지. 근데 최근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이란 시장이 열렸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일 모레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간들 한국과 이란에서 터져날 수 있는 옛날과 같은 이란어과가 외대 안에서 만들어져는 예를 들어서 팔레비 시절에 그런 것 같은 호황의 시절은 우리한테 안 와요. 왜?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이 가진 여건과 이란의 경제 여건은 그게 있을 수 있었어. 가능했어. 그 설명하기는 지금 짧은데 하여간 이제는 이란이 필요로 하는 경제 파트너로서는 대한민국 말고도 당시에 팔레비 시절의 경제 교육으로서는 중국은 아니었어. 그 당시만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개방 이전의 중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란의 경제 파트너일까? 솔직한 말로는 아니야. 될 수 없어. 누가 될 수가 있을까? 중국 아니면 인도야. 이미 인도는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의 총리가 들어가서 경제협정을 가지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란이 꿈꾸고 싶은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인데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려면 부품이 있어요. 그 부품의 어떤 그 밸류가 어디서 옮겨요? 대한민국이 창원에서 갈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 비싼 거. 근데 누가? 현대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인도 이 첸나이에 이미 대한민국의 부품 기업 175개가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서 만들고 있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이렇게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여기서 이거를 이어가는 얘와 중국을 이어가는 인도와 중국을 이어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중국 수입 상품 중에 특히 식품 중에 상당한 부분은 그 오리진이 프롬 인디아에서 출발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 인도라는 그 안에서 글로벌을 만난다. 인바운드 글로벌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옆으로 간다. 여러분 저기 해나 염색을 해본 사람, 해나 염색을 그거를 일본에서 들어온 해나 염색약으로 해본 사람, 일본에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아마 저 친구는 해나를 인도에서 들어온 해나 파우더를 가지고 해봤나? 해나 염색을 어떻게 해봤어? 저 러시라는 어? 러시라는 그런 화장품이나 뭐 그런 뭐지 목욕용품 이런 거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해나가 파우더야 아니면 액기스야? 아니면 염색약으로 돼 있어? 인도에서 온 거라고 들었어요. 인도에서 온 거 같고. 근데 사실은 그 인도에서는 못 들어와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그 해나의 성분이 우리나라에 과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서 지금 고급 사롱에서 해나 염색을 해주고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 해나 염색을 하는 원료가 어디서 들어왔냐면 일본에서 들어와요. 인도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어떤 밸류가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금지시키는 발암물질을 뺀 순수한 익스트랙트를 해가지고 요만한 캡슐에 담아서 이것이 10,000원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미용실에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이제 해나 트리트먼트를 해줘.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글로벌이라는 건 인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함 때문에 그 다양한 거는 이런 자원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인적 자원을 이용을 한 이런 아웃바운드 글로벌 포럼 인디아도 다양한 면에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스템 인프라에서 IT 인프라를 깔게 되면은 미국계 기업들이 굉장히 들어와서 하잖아요. 미국. 그런데 발주 자체는 계약은 미국계 회사인데, 미국 회사인데 실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인도 사람. 근데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되게 웃깁니다. 최종적으로는 인도의 HR 인력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매니지먼트나 관리 때문에 미국에 발주하고 미국을 얘네들한테 데려와서 얘네들이 끌고 와서 소비자들 이런 거를 기존에 앞선 IT 기성세대들은 할 수가 없었어. 왜? 왜? 두 가지. 하나는 영어 때문에. 두 번째는 인도를 모르는 그냥 이거에서 국적 세탁이 돼 있다는 거를 몰랐고 이런 면들이 우리한테 주어진 인도를 글로벌화의 게이트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세대에 주어지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는 과거 세대에 있어서는 이런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세대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비교해서는 어쩌면 여러분은 더 좀 혜택을 누리는 세대일 수가 있어요. 이 스토리를. 과거 같으면 그거를 다 학술적으로 어떤 페이퍼에 다 그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진 스토리텔링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가지고 있죠. 뭐 가지고 있는 소스, SNS도 있을 수 있고 미디어 활용 기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기존에 앞서 있는 여러분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는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가져보자. 우리가 인도라는 걸 가지고 글로벌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것을 꿈을 이 정도는 가져보자. 영화를 하나 더 떠올렸지. 저 영화가 슬럼독 밀리언입니다. 써있는 대로 원작은 인도 사람의 원작, 컬처, 인도의 리소스, 인도 컨텐츠.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뭐 있는데 대한민국 그거를 족쇄로 채워서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활용은 밸류체인을 만들어간다는 거는 글로벌적으로 본다. 그리고 그 안에 인적 리소스 같은 경우는 인도 배우와 인도 배경, 인도에서 로케이션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끌고 가고 기획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는 영국 사람과 돈이 필요한 거는 헐리우드에서 가죠. 그것을 대상은 누구예요? 글로벌을 대상.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키워드는 우리한테 키워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뭐 이런 그 타이 뒤집어 쓰여주는 이 제목 운송이라는 제목 그거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과 또 다른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과 저희 뭐 공대 그런 친구들이라도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야. 뭐 어떻게 해서 조금은 여러분과 조금 더 수월하게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 아들도 어떤 회사에 들어갔건 그 기업이 이미 한계가 주어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똑같은 처지. 리소스가 부족하고 시장이 제한적인 이 안에 갇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한테 나온 과제는 뭔가? 라는 점에서 나나 여러분이 만난 기성세대에서는 어쩌면 이런 골치 아픈 글로벌 경우는 거기에 놓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기성세대들에 있어서는 사실 안 하고 죽을 수도 있어. 앞으로 그냥 어떻게든 버티면 한 20년만 버티면 될 거 아니겠나? 그래서 어쩌면 더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기성세대가 털어내고 이런 거를 바로 학교 교육에서부터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었어.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도 하고 왜냐면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기성세대에 자기 부정을 먼저 하고 나야 이것이 나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시스템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그거를 깨야 된다는 거를 하는 자기 부정의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면은 향후의 진료가 한국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한국 안에서 취업을 하고 어떠한 그 다음의 미래를 설계할지라도 곧 여러분이 참여한 그 조직은 글로벌이라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때 가서 다시 또 그 조직원들은 그러한 이 해답을 내야 되는 그에 대한 책임을 조직으로부터 묻게 됩니다. 그 얘기를 최근에 내가 CJ에서 이 CJ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내수기업인 이 CJ가 왜 기업의 모토를 2020 글로벌이라는 기업의 모든 조직원한테 이 과제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서는 글로벌이라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명제다. 그 가운데 인도가 게이트 글로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하면서 혹시라도 생각을 한다면 꼭 인도에서 어떤 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맞닥뜨려야 글로벌이라는 과제 속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도라는 이 대상을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경우가 되는 대로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이 해답을 하기 위해 그것을 inevitable India, 피할 수 없는 인도다. 왜? 글로벌로 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사무국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가면서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할 얘기가 꼭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다 보니까 혼자 많이 그냥 앞에서 떠들고 진행했는데 그래도 좀 시간 좀 남았으니까 뭐 묻고 싶은 거를 좀 대화를 하면서 정리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 가운데 중국어를 잘하는 거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잘한 걸 가지고 취업의 기회를 노리는 거가 좋겠냐, 아니면 거기서 그거를 따른 어떤 보상, 샐러리를 많이 받을 수 있겠냐.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최근에 와서는 중국 기업이 인도를 진출하는 걸 급증하고 있어. 그래서 투자도 우리보다도 엄청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 또래들이 그걸 좀 많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할 줄. 그 몸값이 현실적으로 몸값이 그냥 국내의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는 그 이상, 그것이 또 그 몸값의 어떤 상승은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그 섬유 제조, 그 옷 의류를 만드는 제조 기업이에요. 글로벌 무역업을 하는데 그 섹터장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식 섹터 매니저를 공개 채용을 하는데 인도 사람이건 외국 사람이건 경력을 한 5, 6년 이상 되는 섹터장을 하는데 연봉 조건이 2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는 그로스하게 경제 성장이 빨리 나와서 기업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산업의 어떤 히스토리가 우리만큼 깊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의 풀이 많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갖춘 거에는 일반 근로자들, 일반 거기에 그 회사의 급여가 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과정에 섹터장 급여가 2억이 넘는다는 그런 고액 연봉자가 섹터를 합니다. 또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심스러운 거는 잘못하면 바람 잡을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어플라이 할 수 있는 퀄리파이가 안 돼 있는 입장. 다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근데 그 기회는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인도 안에서도 이 많은 에버리 젊은 친구들이 적절하게 교육을 통해서 이미 올라가는 산업 과정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그러한 것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이 돼가는 그런 시기가 몇 년 후면은 이제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되기 전까지에서는 어쩌면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건 글로벌 그랬더니 그걸 나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인바운드 글로벌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늘 이 안에 제한이 있는 이 안에 두고 거기서만 고민하고 있지 말고 던져서 밖을 두고 생각해서 밖에서 안을 쳐다보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이 사회에서 기회를 찾기보다도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글로벌의 어떤 시각에서의 여러분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2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인도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고 뭐 그런 용도 없는 입장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그렇게 할까? 질문이 없고 한 사람 오케이. 저 질문이 이제 지금까지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수님께서 대표적인 예술 산업의 CJ에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CJ처럼도 비슷하게 정말 대표적인 예술 시장이 저는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글로벌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계속 스스로 고민을 했던 게 방송국 중에서도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야는 좀 더 이런 변화에 잘 맞춰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지망하는 직군이 보도국 쪽이기 때문에 보도국 쪽에서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맞춰야 될지 제가 앞으로 언론인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과연 제 개인의 이제 식견을 좀 더 높이는데 외에는 어떻게 이런 추세를 활용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혹시 교수님께서 지금 방송국에 가서 아니면 보도국에 가서 강연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물론 나는 그쪽에 대해서 깊이가 없잖아요. 방송이라. 그런데 방송을 보는 시청자는 되어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방송이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적어도 내가 아는 인도 쪽 이런 제3국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무식하기 짝이 없어. 왜냐하면 기존의 그거를 방송에 있는 그걸 해석을 하고 스크립트를 하는 뭐 작가가 됐던 리포터를 하는 기자가 됐던 그저 급급해. 그러니까 글로벌에 대한 자기 이해력이 없으니까 영문 콘텐츠 되어 있는 어떤 제3 통신이나 외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번역을 하고 그럼 번역이라도 좀 똑바로 하든가. 그러니까 오역을 해가면서 결국은 그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를 봐야 되는 시청자들과 독자들은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잘못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보다도 기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보나 어떤 뉴스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소화할 능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글로벌 능력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의 그런 근시안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탈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은 소스에 대한 어떤 뉴스나 정보를 들으면 자기 자신이 그거를 분석을 하거나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소스에 접근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대한민국의 미디어는 소스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중국조차도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잘못된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안 먹는다. 뭐 그런 얘기, 인도의 성폭행이라는 얘기 그런 것도 보면은 직접 그 소스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서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이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전달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걸 한다면 그 파급 효과라든가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던져주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외신이 만들어내요. 그 외신은 어떤 특정한 나라, 인도면 인도,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해하고 자기네가 조합을 해버렸던 이미 가공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원천 소스에 대해서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에 대한 독자, 시청자는 이미 글로벌을 살고 있는데 그 오도하는 잘못된 거죠. 그런 능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능력과 시스템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 특파원들이 나가 있는데 월급 받고 나간 특파원이 내가 알기에는 한두 방송 KBS 뭐 얼마나 있을까? 연합통 일부 같은 경우는 그냥 특약 편지 통신원 해가지고 얄팍하게 글로벌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오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글로벌을 생각해야 되는 이 시점에는 이 사회가 보여준 참 졸속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메시지는 못 드리지만 그러한 지금 자폐가 어떻다, 뭔 잘못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는 여러분 방송 봐봐. 예를 들어 지금 이란이라는 현장에서 있는 걸 하고 싶은데 멘트 화려하게 막 해놓고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KBS 특파원 누가 지금 이란 중동을 얘기하는 그 친구가 그게 대한민국이 글로벌에 대한 윈도우가 그런 정도로 열악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인도에 대해 수업을 듣는 게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반면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 저도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좀 안 좋은 편견을 가졌던 그런 사람으로서 좀 인도에 접근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나 가능성에 대해서 쭉 들었는데. 근데 인도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인도가 접근하기 제일 쉽다고 나는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고유 관습이라든가 민족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배타적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억세스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한 학생의 말 속에는 표현을 다 못했지만 그 나라가 위험하다, 어떤 범죄에 노출이 많아서 가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얘기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 얘기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그런데 적어도 가끔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도 잘못됐을까? 근데 인도에서 사건 사고를 만나는 확률보다 미국의 뉴욕에서 총 맞아 죽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어. 조심해야 된다는 기본 룰은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유럽이나 어떤 나라나 그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된다. 어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머릿속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나라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조심해도 불가항력적으로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만 지나면 시리아나 그런 것처럼 뭐 폭탄이 터지고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여건이라면 조심이라는 문제랑은 틀리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내가 미국에서 총 맞아 죽는 확률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오프 더 레코드식으로 따지면 인도 사람은 착해요. 이렇게 우리가 뭐 일부러 범죄 노출 환경에 밤이라든가 여행자거리 뒷골목이라든가 그런 데가 아니고 있다면 그런 데가 아니라면은 일부러 그거에 대해서 타겟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 또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필리핀처럼 어떤 우리가 특정의 목표가 된다든가 그런 점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 개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아까 전에 인도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교육적인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교육적 토대 그 예를 하나만 들었으면. 인도의 유니버시티는 720개, 컬리지는 내 기억이 맞다면 38,000개, 1년에 졸업을 하는 그레이듀에이트가 500만 명 이상, 테크니컬 엔지니어 졸업생은 70만 명 이상. 이것이 13억 인구에 있어서 별거 아니야. 그런데 산업의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을 입어서 5사람, 그 5사람이 다시 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인도는 아직도 이렇게 따지면 문맹률이 높다. 아까 많은 사람이 맞아. 근데 내가 제발 얘기하고 싶은 게 남의 나라 얘기할 때 우리가 도덕분자나 굉장히 우리가 착한 사람 있냐 그런 천사 코스프레 하지 마. 그냥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만 좀 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인도 인구 극빈층 하루 $1 미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2억 이상. 맞아, 아직도 그래. 그런데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아. 왜냐면 인도는 농업대국이니까 그냥 못 살 뿐이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억 인구를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노동 가능 인구로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이 노동 가능 인구가 경제 성장이 작년에 한 지금 7점 몇 프로 했다고 해요. 중국이 이제 7% 이하대로 떨어지고 인도는 7%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인도 같은 경우에 한 6%대만 이상 되고 7% 더구나 7, 8%만 되면 고용이라는 거가 끊임없이 흡수를 해줘요. 근데 인도도 사실은 unemployed가 많아 아직도. 왜냐면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친구가 500만 명이니 그걸 어떻게 다 수용을 하노? 그냥 근데 거기는 왜 수용을 못하냐면은 수용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인도 기업이 문제는 수용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뽑는 거야 그 친구들은. 왜냐면 교육이 다 이 500만 명을 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다 갖춰서 내보내지를 못해. 상위 그룹의 교육기관에 통해서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이라는 거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적어도 그 기업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원하는 것들은 충족을 시켜줘서 내보내고 그걸 수용을 해주고 수용된 게 월급을 주고 또 거기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급여가 어쩌면은 약간 좀 인프레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뭐 능력이 좀 있다면 아까 말한 그 섬유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 연봉이 미국 연봉보다 더 높은 거야. 근데 기업은 지금 당장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연봉 2억을 주고도 고용을 하겠다. 이 교육에 대한 혁신은 끊임없이 인도의 내부에서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다만 다행이라는 것은 잡 오리엔테이드, 인더스트리 오리엔테이드 돼가는 게 우리랑 전혀 다르다는 거지. 최소한 예를 들면 최소한 영어는 가르쳐가지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필요로 할 때는 나가서 거기서 돈 벌고. 아까 말한 그 NRI들이 이런 NRI들이 그런 취업 때문에 나가는 인구들이 절대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대적이냐면은 1년에 인도로 송금하는 돈이 900만 달러?
그거 별거 아니죠. 900억 달러. 이 9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대한민국이 IMF를 도착한 거는 왜 그랬어요? 외국에 대해서 이자나 물건을 사오면 기름을 사오면 그거를 돈을 줘야 되잖아. 결제 능력. 결제는 외화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 외화 보유가 있어야 되는데 결제할 거가 2달치 내지 3달치밖에 없어서 간당간당 하면은 어떻게 돼? 파산이 되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외국에 대한 지불 능력을 외화 보유고라고 그러는데 현재 2016년도 대한민국의 외화 달러 보유액이 얼마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친단 말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짜증이 나. 우리 아들한테도 짜증이 나. 뭘 배웠는지. 지 아빠가 등록금도 우리 아들은 게임을 하느라고 4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못 탔어. 입학할 때는 탔는데 입학할 때는 저 성적장학금으로 들어갔는데 2학기서부터는 그 유지를 못해서 기본만 받으면 돼. 아 우리 아들 디스하네. 이거 한가키는 거예요. 자, 3,100억 달러. 대한민국이 3,1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어쩌다 해서 신용평가가 떨어지지 않아. 고작 3,100억 달러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인도 애들이 1년에 자기네 나라에 송금해주는 돈이 엄마 아빠한테 쓰라고 보내주는 돈을 합하니까 900억 달러야. 3년만 모으면 대한민국 외화 보유액이야. 이게 왜? 이게 사실은 그 아까 그 인도 친구들이 500만 이상 되는데 이 중에서 연봉 20만 불, 10만 불을 쫓아서 나가는 애들이 수만 명이 다 나가고 A 클래스들은 다 나갔거든요.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서 보내주는 거. 이게 900억 달러. 그래서 자꾸만 내가 여러분이 글로벌을 생각할 때 게이트 투 인도를 글로벌로 하는 길목으로 삼아보고 거기서 같이 플레이를 해보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러분은 글로벌로 갈 능력은 충분해. 인도 사람도 인도의 뭐 예를 들어서 인도 MBA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MBA가 있어. IIMA라고. 인디아 인스티튜트 오브 매니지먼트 아메다바드에 있는 경영대학인데 여기 졸업하면은 평균 연봉이 25만 원. 근데 이 친구랑 여러분이랑 따져보면은 차이가 딱 하나밖에 안 나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넣어. 차이 하나. 영어와 텔링하는 거.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하고 좋대. 근데 왜 여러분은 수십만 불 연봉을 받고 못 가는 거야? 텔링을 못해. 텔링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의 금융가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상당수가 인도 애들이야. 뭐 걔네들이 이 낙후된 인도 그런 낙후된 나라에서 얼마나 잘 배워가지고 그냥 여러분 배운 거랑 큰 차이 없어. 인도 대학 간다고 해서 굉장히 잘 가르치는 거 없어. 대학 교수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보다 더 잘 가르치는 거 없어. 그러나 텔링, 스토리 현대산업이 얘기하는 현대기업이 요구하는 스토리텔링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낫다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러분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내가 딱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 바라는 만큼 여러분들 잘 되는